네, 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영업사원 정호영입니다. 오늘은 카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너가 뭔데 카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냐? 그러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카푸어입니다. 2017년부터 카푸어였고요. 지금까지 5년차 경력직 카푸어로서 도대체 왜 카푸어로 사는 걸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카푸어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째, 매니아형 카푸어. 둘째, 허세형 카푸어. 자, 매니아형 카푸어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유형은 자동차 자체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. 저처럼 아주 코올리게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자동차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,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도 있죠. 이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떠나지 않는 아주 영원한 관심사입니다. 밖에 나가면 보이는 차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고요. TV에서 자동차 CF라도 나오면은 아주 수능 문제 풀듯 집중해서 봅니다. 또 유튜브랑 인터넷 기사,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 컨텐츠를 항상 챙겨보는 특성이 있죠.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내 차를 갖고 싶다라는 꿈이 일찍부터 자리 잡게 됩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내 차를 사는 거였어요.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많이 힘들잖아요. 취업하기도 힘들고, 취업해도 악착같이 모아야 겨우 사람 고시한다고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차는 언제 살 수 있지? 라고 좌절을 했던 적도 많았었죠.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매니아형 카푸어들은 이렇게 머리가 충분히 커진 10대 후반, 20대 초반부터 이미 차를 사고 싶었는데 돈을 어느 정도 벌기 시작하는 20대 중후반까지 내 차 마련의 꿈을 억누르게 됩니다.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야, 너 취업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차에서 허세 부리냐?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갑자기 차를 산 게 아니에요. 그들 입장에서는 원래 사고 싶었던 거예요. 한 10년 이상을 벼르고 벼른 걸 수도 있습니다. 저도 그랬고요. 혹시 가족 중에 카푸어가 있으신가요? 매니아형 카푸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매니아형 카푸어의 최대 장점은 자동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책임감입니다. 자동차는 그들에게 어쩌면 이성을 제외하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. 우리가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대출을 엄청 받았다고요? 괜찮아요.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다 갚고 다른 차를 보면서 군침을 흘릴 사람들이 매니아형 카푸어입니다. 하지만 3금융권, 사채같이 위험한 고금리 대출을 쓰면 인생이 나락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있다면 혹시 그런 대출을 받은 건 아닌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 아들이 돈도 없는데 차 고장나면 어떡해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그들에겐 다 계획이 있습니다. 아드님에게도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. 그들이 걱정하는 거는 오직 기변병 걸리면 어떡하지? 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또한 매니아형 카푸어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내 드림카를 사기 위해서라도 난 돈을 잘 벌어야 돼. 그러려면 성공해야지. 라는 알고리즘으로 사는 게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진취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매니아형 카푸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너무 걱정 마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. 아마 스스로 잘 헤쳐나갈 겁니다. 자, 매니아형 카푸어에 대한 설명이 길었는데요. 사실 제가 이 부류에 해당해서 아주 신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허세형 카푸어는 어떨까요? 자, 허세형은 자동차 자체에는 특별한 애착이 없지만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성에게 어필하고 싶어서 하차감을 즐기고 싶어서 소위 비싸 보이는 차를 덜컥 구입하는 경우입니다. 이들에게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기술적인 가치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우선순위인 경우가 많습니다. 매니아형 카푸어와는 달리 이 허세형 카푸어들은 시작과 끝 모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충분한 사전 지식 없이 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차를 산다면 다행이겠지만 중고차를 살 경우에는 시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나쁜 딜러를 만나면 바가지를 당할 수도 있고요. 또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중고차는 잘 관리된 차를 사야 되는데 이상한 차를 사올 가능성도 높죠. 또 구입 후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차에 대한 책임감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어도 손해보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죠.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예비 카푸어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왕 카푸어가 되겠다면 매니아형 카푸어가 되라고. 하지만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. 매니아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. 하지만 어떤 쪽이건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매니아든 허세든 결국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즐겁게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.
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진다면 전혀 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 제가 생각하는 카푸어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에는 자세한 제 카푸어 경험과 예비 카푸어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노래하는 영업사원 정호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